여러분,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듣다 보면 손이 떨릴 수 있고 어떤 분들은 도저히 끝까지 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역사입니다. 역사 속 가장 잔혹했던 전쟁 범죄 중 하나, 바로 일본 제국의 731부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 벌어진 일들은 단순한 과학 연구가 아니었어요. 살아있는 인간을 대상으로 한 끔찍한 실험장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름조차 남기지 못했고 그들에게는 번호만 있었을 뿐이에요. 왜 이런 끔찍한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잊혀진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또다시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어요. 준비되셨다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32년 만주 하얼빈 인근에 한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연구소였어요. 간판에는 관동군 방역급수부라고 적혀 있었죠. 하지만 이곳의 진짜 이름은 731부대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방역연구소였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곧 그 본질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부대장이 된 이시시로라는 인물이 이곳을 생화학 무기 개발을 위한 비밀 연구소로 탈바꿈시켰거든요. 당시 이곳에 배치된 병력은 약 3,000명. 연구원, 군인, 의사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과학자들이었지만 실제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실험을 수행하게 될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실험 대상을 부르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마루타, 일본어로 통나무라는 뜻이에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냥 나무 토막 같은 취급한 거죠. 이 단어 하나에서 이미 그들의 잔혹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731부대 안에는 특별한 구역이 있었습니다. 바로 약 300명에서 4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감옥이었어요. 이곳에 갇힌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주로 중국인 민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 러시아인, 몽골인도 많았어요. 나이와 성별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남성, 여성, 어린아이, 심지어 임산부까지 모두 끌려왔어요. 이들은 대부분 아무 죄도 없는 일반인들이었습니다. 단지 일본군에게 저항했다는 이유로 혹은 단순히 길을 가다가 잡혔다는 이유만으로 이곳에 끌려온 거예요. 감옥에서의 생활은 생활이라고 부를 수도 없었죠. 최소한의 음식과 물만 주어졌고 언제 실험실로 끌려갈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실험실로 들어간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어요. 감옥에서 실험실로, 그리고 실험실에서 무덤 없는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이곳의 규칙이었습니다. 731부대의 핵심 연구 분야는 세균,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가장 끔찍한 실험들이 진행됐어요. 페스트, 콜레라, 장티푸스, 탄저균. 이런 치명적인 병원균들이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 직접 주입됐습니다. 주사로 넣기도 하고 음식에 섞어서 먹이기도 했어요. 균을 주입받은 사람은 병의 진행 과정을 강제로 보여줘야 했습니다. 얼마나 빨리 열이 오르는지, 몇 시간 만에 내장이 손상되는지, 언제 호흡이 멈추는지 모든 과정이 세세하게 기록됐어요. 가장 끔찍한 건 이들이 죽기 직전에 살아있는 상태로 해부당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취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균이 몸속에서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생생하게 관찰하기 위해서였죠. 실험자들은 이렇게 죽어가는 몸을 통해 전염병의 과정을 연구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실험 도구였던 거예요. 총기와 폭탄의 위력을 시험하는 실험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체계적이었어요. 수십 명의 사람을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속옷만 입힌 사람들, 두 번째는 평상복을 입힌 사람들, 세 번째는 두꺼운 방한복을 입힌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각 그룹에 총을 쏘았습니다. 총알이 얼마나 깊이 박히는지, 몇 발이면 즉사하는지, 어떤 옷이 방어 효과가 있는지, 사람이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표적지처럼 취급했던 거죠. 폭탄 실험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을 기둥에 묶어두고 일정한 거리에서 수류탄을 터뜨렸습니다. 파편이 어느 정도 거리까지 치명적인지, 폭발 충격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이런 실험들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더 효율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어요. 만주의 겨울은 혹독했습니다. 기온이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곳이었어요.
731부대는 이런 추위를 이용해서 또 다른 끔찍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동상 실험이었어요. 사람들의 손과 발을 강제로 얼린 뒤 그 과정을 관찰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찬물에 손을 담근 채 바깥에 내놓아서 얼리기도 했어요. 살이 얼어붙고 피부가 검게 변하고 결국 괴사에서 떨어져 나가는 전 과정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저 실험 데이터였을 뿐이었죠. 더 잔혹한 건 얼린 팔다리를 잘라낸 뒤 다시 녹여서 붙여보는 실험도 했다는 겁니다. 군인이 혹한에서 수족을 잃었을 때 수술로 회복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어요. 당연히 성공할 리 없었죠. 하지만 실험은 계속됐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통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731부대의 실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원심분리 실험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거대한 원심분리기에 사람을 넣고 강하게 회전시켰습니다. 그러면 몸속 수분이 원심력에 의해 빠져나가게 되어 살아있는 사람이 마치 젖은 옷을 짜내듯 말라가는 거죠. 결국 70kg였던 사람이 30kg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인간의 몸이 70%가 물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끔찍한 방법으로 증명한 거죠. 압력 실험도 있었습니다. 밀폐된 방에서 공기를 빼내거나 압력을 높여서 인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했어요. 고산병이나 잠수병 같은 현상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거죠. 이런 실험들의 공통점은 모두 사람이 죽을 때까지 계속됐다는 겁니다. 살려낼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오직 죽음의 과정만을 관찰하고 기록했죠. 가장 끔찍한 실험 중 하나는 생체 해부였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배를 가르고 장기를 하나씩 제거해가며 그 결과를 관찰했어요. 위장을 제거하면 어떻게 되는가, 간의 일부를 떼어내면 얼마나 버티는가, 신장을 빼내면 언제 죽는가, 이런 것들을 실제로 확인했던 거죠. 마취는 당연히 없었습니다. 마취를 하면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몸이 해체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어린아이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성장기 아이의 장기가 성인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기 위해서였죠. 임산부의 경우에는 태아와 함께 실험 대상이 됐습니다. 태아가 언제까지 생존할 수 있는지, 모체와 태아 중 어느 쪽이 먼저 죽는지 관찰했어요. 이런 실험을 진행한 사람들도 의사였고 연구자였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게 목적인 의학, 생명을 파괴하는 도구로 사용된 거죠. 731부대의 실험은 육체적 고통을 넘어 인간의 정신과 존엄성까지 파괴했습니다. 성병 연구라는 명목으로 매독 같은 질병을 인위적으로 감염시켰어요. 직접 균을 주사하기도 하고 남녀를 강제로 한 방에 가둬서 성행위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병이 어떻게 전파되는지,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수치심이나 인간성 같은 건 전혀 고려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오직 병의 전파 속도와 증상만이 중요했으니까요. 화상 실험도 있었습니다. 사람을 불에 던져서 어느 정도 화상을 입으면 죽는지 확인했어요. 1도, 2도 화상, 3도 화상. 각 단계에서 생존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거죠. 굶주림 실험도 진행됐어요. 사람에게서 음식을 완전히 빼앗고 며칠 만에 기력이 떨어지는지 몇 주 만에 죽는지 관찰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실험 수치로만 기록됐어요. 731부대의 실험 중에서도 가장 잔인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성의 실험이었어요. 어머니와 아이를 한 방에 가둬두고 서서히 물을 채워 넣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끝까지 보호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생존을 먼저 선택할 것인지 지켜보는 거였죠. 처음에는 당연히 모든 어머니가 아이를 품에 안고 보호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물이 점점 차오르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결국 어떤 어머니들은 아이를 발판 삼아 물 위로 올라서기도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실험자들은 이를 통해 인간의 모성 본능보다 생존 본능이 더 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연구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모독이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선택을 강요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이마저도 과학적 연구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했습니다. 이런 실험들을 보면
당시 731부대가 얼마나 비인간적인 곳이었는지 알 수 있어요. 1945년 일본의 패전이 임박하자 731부대에는 긴급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모든 증거를 없애라는 것이었어요. 연구 자료들은 불태워졌고 실험시설들은 폭파됐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던 모든 실험 대상자들, 그들도 모두 처형됐어요. 단 한 명의 생존자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731부대에서 벌어진 일들을 증언할 수 있는 피해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된 거죠. 이들의 죽음은 실험실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비밀 유지를 위한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전쟁이 끝난 후 731부대의 연구진들은 대부분 처벌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부대장이었던 이시시로는 미군에게 연구 자료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면책을 받았어요. 미국은 731부대의 생체 실험 데이터가 자국의 생화학 무기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던 거죠.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으로 얻어진 자료가 또 다른 무기 개발에 사용된 셈입니다. 731부대의 피해자 중에는 많은 한국인들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상당수가 우리나라 사람들이었어요.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 때문에 한국인들은 더욱 쉽게 실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체포되어 이곳으로 보내지기도 했고, 때로는 아무 죄도 없는 민간인들이 길에서 납치되어 끌려오기도 했어요. 이들은 고향을 그리워하며 죽어갔을 거예요. 가족들은 어떻게 됐는지, 언제 집에 갈 수 있는지 모른 채 말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건 이름 대신 번호였고 인간 대신 실험 재료라는 취급이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건 이들의 죽음이 제대로 기록되지도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731부대의 실험 기록에는 이름도 나이도 고향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냥 마루타 한 번, 마루타 두 번 이런 식으로만 적혀 있어요. 그들의 희생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입니다. 잊혀져서는 안 될 아픔이죠. 731부대의 만행은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그 상처가 이어지고 있어요. 일본은 오랫동안 731부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왔습니다. 최근에 와서야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식적인 사과나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피해자들의 유족들은 지금도 진상규명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직접적인 증인들은 점점 세상을 떠나고 있어요. 역사의 진실이 영원히 묻힐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잊혀진 역사는 반복될 수 있거든요. 731부대 같은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가 기억하고 경계해야 해요. 역사를 외면하는 순간 또 다른 비극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듣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야기라도 계속 전해져야 하는 거예요. 오늘 731부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정말 끔찍하고 듣기 힘든 내용이었죠. 하지만 이런 역사를 아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기억하는 한 희생자들의 죽음은 완전히 헛되지 않을 거니까요. 731부대는 인간이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왜 인권과 평화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 깨닫게 해주는 교훈이기도 해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들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